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중앙대학교를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23학년도 중앙대학교는 어떤 점들이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지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듀맘띵 어플을 출시하였습니다. 에듀맘띵 어플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는 생활기록부를 점검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점검할 때 거기에 도움되는 매뉴얼들, 그다음 자소서 쓸 때 자소서 매뉴얼들, 그다음 면접 시즌에 면접 매뉴얼들을 저희가 시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듀맘띵 어플에서 그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에듀맘띵 어플 출시한 이유가 유튜브에서는 파일이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어플을 제작했고 대한민국 최초로 교육정보 통합했습니다. 자, 먼저 중앙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 보면 일단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만 8.7% 선발해서 약간 1.9% 증가해서 43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가장 큰 것은 수능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40%를 선발해서 2023명, 그래서 9.3%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직윤을 많이 이제 지원하는데, 중앙대 하면 직윤에서 가장 여러분들 걱정하는 게 수능 최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근데 2023학년도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성 캠퍼스는 아예 폐지가 되었는데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학교장 추천 인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20명 이내로 추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10명 이내만 추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학년 무려 2배, 20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윤에서 이제 전형 방법, 그러니까 서류평가도 약간 변화가 있다라는 점 있는데 그 점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이제 다빈치형과 탐구형 인재로 분할해서 선발하게 되었고요. 고른 기회 수시 모집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023학년도 농어촌 학생 총 132명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통 6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에서 약간 좀 변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자녀 가정에 이제 3자녀 이상일 때만 혜택이 됐는데 23학년도는 이제 4자녀 이상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직윤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성적 반영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은 교과 90%, 비교과가 10%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중앙대가 이제 비교과가 출결과 봉사로 해서 봤잖아요, 20. 그런데 이제 봉사는 보지 않습니다. 출결만 10%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는데 어떻게 완화되었냐면 일단은 안성 캠퍼스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서울 캠퍼스가 인문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이제 탐구는 사회와 과탐인데 3합7 이내입니다. 자, 탐구 영역에서는 상위 과목 하나만 반영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캠퍼스. 자, 일단 먼저 약학부를 먼저 말씀드려요. 약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와 수학은 당연히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다음 영어, 그다음에 탐구는 과탐만 되는데 약학부는 4합5, 그다음에 탐구 똑같이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 한국사는 4등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3합7입니다. 똑같이 상위 탐구 과목은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입니다. 자,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 이제 과탐만 지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과탐 지원하시는데 과탐 1, 2 같은 계열로 1, 2 중복 선택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학 1, 화학 2 이렇게 같은 계열을 같은 과목을 지원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와 한문은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교과 반영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아까 이제 교과가 그 내신이 교과 성적의 90%고 출결 10%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교과에서도 또 약간 좀 반영 방법이 있어요. 일단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90%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 학년별 가정치는 없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그냥 성시도의 환산 점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중앙대학교는 수능 최저도 완화해주고 또한 진로 선택 과목도 그냥 정량 평가해주는. 왜냐하면 경희대와 그죠? 그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성평가하겠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있었죠. 아, 건국대가 맞나? 아, 잠깐, 건국대인가 경희대가 헷갈리네요. 두 개인가? 일단 한번 저로 잠깐 깜빡하면 왜냐하면 지금 2023학년도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정량 A, B, C로 해가지고 환산 점수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 대학교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정량 평가 안 하고 정성 평가하겠다라는 대학교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에서 학종의 꽃이라고 하면 다빈치 인재 전형이 있겠죠. 다빈치 전형 정말 올해 뜨거웠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자기가 2022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차는 붙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차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생활기록부를 좀 잘 챙겼어야 됐어요. 자, 먼저 일단은 일단 모집 단위별이 일단 1차에서 3.5배수 선발, 3.5배수. 그 다음에 면접 30% 들어갑니다. 자,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들어가는데 이제 자기소개서 이 두 걸로 뭘 보냐면 아주 명확하게 좀 명시해 놨어요. 성장 가능성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라.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대학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더 성장할 것인지, 자, 그 점을 평가하겠다라는 점을 이번에 이제 공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탐구인재 전형에, 탐구인재 전형은 뭐 잘 아시겠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많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과죠. 수능 최저도 없죠. 동원하고 면접도 없습니다. 단지 서류 평가 100%, 학교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자, 탐구형과 다빈치가 약간 틀려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다라고 그랬지만 탐구형 같은 경우는 탐구 능력, 전공 분야, 그렇죠. 전공 분야에 대한 학업, 잠재력, 그 다음에 충실성, 이런 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중앙대학교 학종, 다빈치, 그 다음 탐구형, 인재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다빈치 인재상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 모든 활동 충실하고, 그 다음에 내신이 1점대 그런 학생들, 그 다음에 2점 초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탐구형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 전공 분야에서 성장을 잠재를 갖춘 학생이에요. 그래서 반영 비율도 틀려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탐구 역량, 통합 역량, 인성 역량, 발전 가능성 이 5가지 모두 20, 20, 20, 20, 20에 그래서 100%를 하고 있는데 탐구형 같은 경우는 탐구 역량의 30%를 차지하고 전공 적합성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탐구 역량은 정말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화되어 있어요. 정말 이건 짐작 한 우물만 판다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지원한 분야가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파고들었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또 보고서라든지 이런 실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굉장히 좀 리스펙트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점들도 심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목고하고 좀 자사고에 위로할 수밖에 없다 그 말. 그런데 반면에 일반고에서 합격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중앙대에서 보는 학업 역량은 무엇을 보냐면 이제 자기 주도적인 활동으로 성장하는 과정. 내신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내신은 기본인데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해야 돼요. 그럼 자기 주도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학업이 어떤 점이 궁금해서 그 점을 파고들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혼자서 계속해서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탐구 역량에서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그 중앙대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면 이런 활동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활동도 다 고만고만해. 그만해. 근데 거의 비슷한 수준의 레벨의 활동만 해서 그것은 절대 자기가 이런 많은 활동했다라고 해가지고 중앙대에서 손하지는 않습니다. 중앙대는요 활동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뭐가 필요하면
그 활동 과정에서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냐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뭐가는 지적인 수준과 깊이는 사고력까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활동을 통해서 배운 점과 어느 정도로 탐구 역량이 더 발전됐는가 그 점을 어필해야 되지, 내가 이 활동에서 뭘 배웠다, 이 활동에서 뭘 배웠다, 그건 아니다라는 점이에요. 솔직히 올해 그런 생활기록부 학생들이 1차에서 떨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난 통합 역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빈치에서 보는 통합 역량이 있는데, 이제 통합 역량 같은 경우는 자, 창의성에 발휘한 역량을 비판적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통합 역량을 어디서 많이 보여주어서는 동아리 활동에서 많이 보여주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발전 가능성, 이것도 구체적 활동 과정을 통해서 수도적인 노력과 특히 추진력, 또한 활동의 성과, 이런 점들의 발전 가능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협력, 팀워크, 이런 점들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다빈치에서 이렇게 이용한 탐구형에서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인데 어떤 점을 볼까요? 정말 다빈치에서도 탐구 역량에 있어서도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이 발전된 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 탐경 인재는 탐구 역량이 약간 틀렸는데 굉장히 학업의 깊이와 탐구 능력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요. 그리고 지원한 분야의 경험에서 구체적인 어떤 역량이 있는지까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기계 쪽이다, 아니면 뭐 반도체나 전자 전기 쪽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미적분과 물리가 굉장히 심화적입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심화적이냐면, 이제 물리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활동 책을 읽잖아요. 그 책들이 굉장히 약간 그 수준이 있는 책들이에요. 정말 그 일반 고학생들을 읽지를 않고 정말 그 책을 읽으면 와,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은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독서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활동과 함께 결부시켜서 자기가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가고 얼마나 깊이 있는지 그 성장하는 게 그대로 그게 생활기록부에 그 성장에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은 자, 말 그대로 무엇이 있냐면 이제 당연히 다빈치보다 그 심화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심화? 대학 입학 후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러니까 소위 이거예요. 정말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한 분야만 계속 팠잖아요. 정말 심도 있게 뭐 미적 분야를,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기계나 전자 쪽이라 하면은 이제 미적분과 그다음 물리 쪽을 굉장히 심화시켜 나갔는데, 심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중앙대학교 입학해서 정말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완성시키려는 그런 포부가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탐경 인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특목고, 그 다음 자사고에 적합한다라고 하는데, 일반고에서도, 왜냐하면 일반고에서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도. 그래서 자, 그 점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앙대 학교가 정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올해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종이냐 교과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실 필요가, 학종이면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답게 비교과를 잘 챙겨야 돼요. 작년처럼 예전처럼 자기가 학종을 지원하는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가 조금 부족하니까 내신을 커버할 수 있겠지? 그건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내가 비교과 이 정도 잘 챙겼으니까 내신이 부족해도 되겠지? 전혀 아니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중앙대학교 앞으로 이제 생활기록부라든지 그 다음 어떤 수행평가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인지는 에듀맘띵 어플에도 수행평가 자료 출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